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남에서는 주로 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태풍이 3차례나 올라오면서 피해를 끼쳐서 농민과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절개지가 무너져 주택가에 흙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느닷없이 들려온 큰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뇌성같이 쾅 하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밖에 나와. 18호 태풍 미탁은 주로 전남 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갔습니다. 순천시 외서면 336mm를 최고로 고성 305mm 등 3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저번에 불어닥친 태풍에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본 농민은 그나마 멀쩡했던 남은 벼마저 쓰러지자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번에 쓰러진 상태에서 좀 남은 것까지도 마저 쓰러져 본 거죠. 비지를 못하고 그대로 썩 해야 되니까 싹이 나버리고 하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강진에서는 성곽 24m 정도가 무너졌고 장흥에서는 두암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타까지 전남 지역을 강타한 3차례의 가을 태풍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태풍이 지나간 신안 흑산도는 양식장 피해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보니 피해 현장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그 신안 흑산도 상황을 김양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초 태풍 링링에 의해 흑산도 양식장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후 태풍 타파에 이어 이번에 또 태풍 미탁의 비바람이 불어닥쳐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미 파손된 부분을 복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바람을 맞다 보니까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걱정에 밤잠을 설쳤지만 여전히 높은 너울성 파도 때문에 양식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날이 보득했지만 이곳 흑산도에는 여전히 매우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짧게는 닷새, 길게는 열흘 가까이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민들도 많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지나가도 항상 2, 3일간은 작업을 못 가고. 지난달 초 파손된 대형 구조물이 방파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3톤이 넘는 이 구조물은 이번 태풍 때 방파제를 넘어 몰아친 파도에 의해 5m 이상 뒤로 밀렸습니다. 절제 낙석 방지망도 곳곳이 찢겨지고 파손됐습니다.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는 크지 않아 흑산도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발발 떨었었는데 이번 태풍에는 또 그럴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면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흑산도 전복과 우럭 양식장은 바다 날씨가 좋아져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태풍으로 흑수와 백수, 수바라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 매입하기로 했고 가격은 품질을 감안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저품질의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많은 비가 쏟아져서요. 현재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안개가 짙은데요. 해남의 가시거리는 110m, 영암은 320m 등으로 오늘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광주의 낮 기온 27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한낮에도 긴 소매 차림이 좋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고 일요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근의 광산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KTX 노선이 지나는 곳이기도 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땅이 폭격을 맞은 듯 움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처 밭 여기저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작은 것은 지름 50cm부터 큰 것은 18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트랙터가 다니는데 그게 몇 톤이에요, 트랙터 하나가. 근데 그게 갑자기 안 좋은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를. 뭐 가을에 별을 베다가 혼바이 갑자기 그냥 푹 꺼져온다든가. 게다가 이곳은 호남고속철 선로가 지나는 곳이라 대형 인명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철교 바로 아래서 길이 20m, 높이 2m 크기의 지하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떤 전방위적인 부분이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이 시민단체 고려시멘트와 합동으로 전남대의 원인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구팀은 땀 꺼짐 현상이 인근의 석회석 광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팀이 농경지 10곳을 표본으로 땅속 50m 깊이까지 파본 결과 모든 지점에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지하 수위가 낮아져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근처에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며 광산 측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선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과 검증을 다시 해서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군이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주민들은 용역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용역 결과대로 대책이 수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음식,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죠. 돼지고기와 술은 먹지 못하고요. 다른 고기들은 율법에 따라 도축이 돼야 할랄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이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는 무슬림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식단에 맞춘 급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급식 시간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식판 가득 돼지갈비찜을 받아가지만 몇몇 아이들은 돼지갈비찜 대신 달걀 요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으로 율법에 서용한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다른 음식들도 율법에 맞게 조리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지 먹다 말기도 하고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먹을만해? 이 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은 총 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점심을 굶고 학교 후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급식 반찬 중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문화적인 지원 등을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편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시설과 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랄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고 광주시 교육청은 무슬림 학생 등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무슬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채식만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토피로 인해서 음식을 가려먹는 학생들도 있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만 따로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다, 아니면 왜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냐라는 그런. 우리 국민도 아닌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다문화 사회로 채 진입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다문화 교육이나 함께 사는 공존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사회, 학교 혹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은 3,500명으로 3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늘어나는 게 현실인 만큼 이제는 이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에 UFO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생활 공동체 교육이 모두 단절돼 버리는 지방도시의 교육 현실을 빗대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UFO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가리키는 우주 용어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상한 외계 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를 찾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산업화 시대 국내 중소도시, 농어촌 학교와 지역 현실을 UFO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 활기에 넘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저녁이 되면 교육이 사라지는 텅 빈 마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만 되면은 소변정을 타고 교원들이 쫙 나타났다가 4시 반 되면 딱 사라져요. 외계에서 나는 UFO가 됐습니다. 또 UFO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적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넣으면 넌 패배자다, 낙오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장서궁 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혁신 인재,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전남에서도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지자체의 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원도심 학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역시 교장과 교사들의 능력과 열정 달려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며 마을 교육 공동체 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임기 동안 학교 마을에 머물 것을 강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강점을 살리는 창의 재능은 교육이 주민과 생활에 녹아들 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교육청의 간부급만이라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조선대학교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의 연간 등록금은 700만 원으로 광주 전남 2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신대 663만 원, 호남신학대 659만 원, 광주대 653만 원 등으로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전남대가 414만 원이었고 순천대 394만 원, 목포대 389만 원 등이었습니다.
농촌 생활에 관심을 갖더라도 주거 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광주의 한 대학생이 농촌의 특성을 살리면서 생활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안해서 한국 농촌 건축대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안진선 학생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한국 농촌 건축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진선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상하신 그 공모전이 어떤 공모전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농촌 지역에 있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주거 환경도 적고 또 환경도 낙후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도심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해주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안진선 학생이 제안했던 주거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저는 일단 단독 가구와 4인 가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4인 가구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처음에 옥상 정원형 주거, 다락형 주거, 그다음에 2가구 공동 주거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4인 가구는 자녀도 있고 자녀 연령대도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생활 패턴이나 이제 시간적 변화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커뮤니티 요소에는 기존 현관을 포함해가지고 테라스랑 거실이 있는 옆쪽에도 현관을 하나 더 둬서 주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공유 창고를 이제 마련해줌으로써 단독 가구가 이제 귀농을 했을 때에 귀농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완성하고 싶은 삶의 모습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려할 점이 많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커뮤니티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내 텃밭이나 또 이제 마을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경제 활동이나 농업 활동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흥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이제 곧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플리마켓도 만들고 또 이제 체류형 농장이랑 현장 교육 실습실을 통해서 이제 농업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아울러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면 도심 건축도 있고 한데 농촌 주거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방학이나 좀 휴일이 되면은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자주 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도심 쪽보다는 이제 담양이나 장성, 장흥 그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뭐 마을이나 그 지역만의 축제를 보면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좀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서 느껴지는 좀 애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세요?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게 건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농촌 지역 발전에도 좀 더 힘쓰고 이제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살아가는 농촌 주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한 안진선 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곡성에서는 효를 주제로 하는 색다른 가을 축제
축제가 열립니다. 오마이갓 심청인데요. 황후가 돼서 돌아온 심청이의 연회로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제 이름이 참 네. 특이해요. 오마이갓 심청. 그 네. 이유가 있다고요? 네, 6일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심청축제. 올해는 오마이갓 심청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고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색다른 변화를 주었습니다. 축제의 메인 행사로 오마이갓 림픽이 있는데요. 네. 갓을 쓰고 놀이에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매일 하루 3번 이렇게 이벤트가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갓탑 쌓기, 갓을 던져라, 또 갓을 이용한 다양한 대결을 펼쳐서 최후의 1인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갓과 풍선 등의 포토존을 만들어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아주 한가득합니다. 그렇군요. 연회라고 하면 공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곡성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군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직접 만든 공연 바로 심청 창극인데요. 메인 무대인 중앙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대판 심청 창극으로 해악과 함께 신명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또 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에 심청 축제 퍼레이드가 함께 펼쳐집니다. 황후심청 길놀이단과 함께 축제장을 함께 순회하면서 이 퍼레이드는 또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대 행사로 신명나는 또 곡성 농악 경연대회도 함께 펼쳐지니까요.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섬진강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먼저 눈이 즐거운 시간, 바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도안에 따라서 인피 오라타 꽃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 이 관광객과 함께 모두 모여서 꽃을 던지면서 이 꽃길을 걷는 피날레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입이 행복한 시간, 바로 청년 챌린지 마켓인데요. 네. 테이크아웃 형태의 간편한 먹거리들 아주 풍성합니다. 네. 먼저 핫바 소떡소떡 굉장히 좋아하죠. 와. 네, 여기에 감자튀김, 네. 또 무엇보다 엄마표 수제 햄버거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곡성의 대표 과일이 바로 멜론인데요. 네. 이 멜론을 이용한 멜론 콩빵도 준비되고요. 그리고 또 멜론 식빵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 또 지글지글 삼겹살에 또 파전, 김치전, 또 치즈 김치전과 함께 뭐가 어울릴까요? 뭐 전이면은 술이 생각나긴 하는데요. 네. 이곳에 꿀 맥주와 그리고 딸기 막걸리 등 이색적인 다양한 주류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이곳에도 다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뽀짝 옆에 자리한 뚝방 마켓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들려봐야 될 것 같죠? 네, 아까 말씀하신 인피오라타 길이 네. 그 꽃길을 스케치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심는 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그 네. 꽃길에 스케치를 해놓고 그곳에 네. 형형색색의 꽃들을 아하. 관광객과 함께 참여자들이 이곳에 꽃길을 예쁘게 조성을 해서 만들어가고 마지막 날은 그 꽃길을 함께 피날레 장식을 하는 코너입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네. 또 근처에 침실습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마법의 아침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문 습지 해설사와 함께 전기 카트를 타고 섬진강 기차마을을 출발해서 그리고 침실습지까지 들렀다가 다시 기차마을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이 침실습지에 도착해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여기 침실습지 먼저 산책도 즐겨야 되겠죠. 네. 예, 산책도 즐기고요. 그리고 이거 대나무 소원패 쓰기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인증사진 사진 찍기는 반드시 또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참가자 모두에게 침실습지의 전경이 담긴 또 부채도 이렇게 기념품으로 증정한다고 하고요. 참가비는 2,000원으로 소요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접수는 섬진강 안에 있는 요술랜드 앞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말 섬진강 네.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심청축제, 이곳에 가셔서 심청 창극에 신명나는 시간도 갖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기차마을에는 네. 가을 장미가 가득합니다. 가을 향기에도 빠져오시고요. 그리고 국가지정 침실습지의 매력에 빠져오는 시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조승모회는 어제 오전 광주 치평동 단성전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는 개천 대제를 거행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 야시장이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가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미술 작품과 공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문화 공간 드리머스에서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미혼모의 집 돕기 자선 공연이,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돕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역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조치에 따라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체육회가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체육회는 오는 10일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하면 대의원을 구성하는 등 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진술, 증언 등의 불만을 품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는 2014년 이후 5년 동안 보복 협박, 폭행, 상해 등 보복범죄가 모두 52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보복범죄 피의자 10명 중에 4명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처벌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더욱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